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요즘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 뒤에 숨은 진짜 외교전의 그림자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전략이 어떻게 한국의 환율 정책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묶어버렸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전은 늘 그렇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상대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 그게 바로 무혈경제전이죠. 그는 무역협상, 환율협정, 동맹제조정 같은 단어로 포장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전략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달러를 무기로 시장을 전장으로 삼는다. 달러의 가치는 곧 미국의 권력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직접 제재를 걸지 않아도 달러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환율 개입 금지 합의를 끌어내면 상대국의 통화는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미국은 손을 대지 않아도 시장이 대신 공격을 수행하는 셈이죠. 얼마 전 한미가 체결한 환율 협상. 표면상으로는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달러를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즉,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 시장 개입으로 간주되어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기 통화의 가치조차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된 거죠. 이제 환율이 오르면 정부는 개입 대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말밖에 못합니다. 한때 달러 방어라는 방패를 들고 있던 한국이 이제는 그 방패를 미국에 스스로 반납해버린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전은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협상으로 규칙을 만든다. 환율 조작 금지, 시장 개입 제한, 데이터 공개 약속 등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손발을 스스로 묶게 만든다. 둘째, 정치적 압박으로 심리를 흔든다. 조작국 지정 가능성, 공정무역 위반 같은 표현으로 시장 심리를 자극한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달러를 사게 만들고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셋째, 결과를 시장이 완성하게 둔다. 환율 폭등, 물가 상승, 정부 비난, 경제 불안. 미국은 개입하지 않아도 상대국의 자충수로 스스로 흔들린다. 한국이 지금 맞이한 상황이 딱 이 셋째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를 시장이 완성해 둔다. 환율 폭등, 물가 상승, 정부 비난, 경제 불안. 트럼프는 늘 시장을 무기처럼 다뤘습니다. 그의 전략은 시장 심리 조작에 가깝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물 경제를 정조준합니다. 달러를 빼면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이 멈춥니다. 그걸 알고 있는 트럼프는 상대국의 외환 정책을 정책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시장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버튼을 누릅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그 나라는 외교력보다 경제력으로 먼저 굴복합니다.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질 때마다 트럼프는 경제라는 레버를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환율, 수출, 물가, 그리고 정치까지 흔듭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계산이 빠르다 해도 상대가 빈틈없이 대응하면 피해는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고 외환 보유액이 줄면 건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시장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는 거죠. 신용.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한쪽은 금리 인하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환율 방어를 말하면 투자자들은 이 나라는 내부 조율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통화 가치 하락의 시작이에요.
결국 트럼프가 건드리지 않아도 한국 스스로 환율을 무너뜨릴 발판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마치 보호막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동맹은 그레이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에게도 요구합니다. 너희 통화정책, 우리 이익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건 곧 한국의 경제 주권 일부를 달러 체제에 종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지만 동시에 자기 방어력을 스스로 제약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그 말은 곧 위기 때 지원은 최소화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져야 한다는 뜻이죠. 환율이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신뢰도에 대한 실시간 여론조사와 같습니다. 1달러가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의 차이는 경제력보다 신뢰의 차이니까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정부가 무능하면 그 나라 통화가 먼저 반응한다. 지금 원화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 저하, 정책 혼선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외환 정책의 공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국 이익, 극대화, 그리고 달러 패권 유지. 그걸 위해 그는 협상을 이용하고 상대가 스스로 묶이도록 유도합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외교는 신뢰로 포장되지만 국익은 힘으로 지킨다. 동맹도 협상도 모두 실력과 자율성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물가를 지킬 수 없고 물가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삶도 흔들립니다. 결국 통화 방어는 경제의 뿌리이자 국가 주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총이나 폭력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칼날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로 직접 베지 않더라도 금리, 환율, 자본의 흐름이라는 방식으로 상대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바로 중국이 딱 그 짝이 났죠. 1조 달러를 들고 트럼프에게 도계자를 박았습니다. 이번 환율 협상은 그런 맥락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한국 원화를 지키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였고 시장은 그 신호를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질서에서 벗어나거나 전략적으로 반달러 노선을 택한다면 미국은 굳이 총을 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해 금융, 무역, 투자 채널을 통해 한국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마치 수분을 빼앗겨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경제는 서서히 말라갈 겁니다. 이건 협박의 레토릭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동맹은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정치적 쇼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 시장 신뢰 회복, 외교적 균형 감각을 회복해 스스로의 방패를 다시 쥐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손을 대지 않아도 시장이 한국을 먼저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협상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환율 협상을 한 건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를 말려 죽이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게 적대적으로 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죠. 역시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멸공.